안녕하십니까, 야옹싹입니다. 자, 오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요, 과목에 따라서 영어나 수학처럼요, 조금 장기간 많은 공부량이 필요한 과목들도 있고요. 간단한 암기 과목들, 하루 전날 공부를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암기 과목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합이 되는데, 보통 하루에 시험을 보면 어떻게 주요 과목,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 하나하고 암기 과목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험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직 시험 범위가 안 나와서요. 시험 범위가 나와야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미친 거예요. 네. 뭐냐면 이미 시험 범위는요, 매년 정해져 있잖아요. 이 선생님이 처음 가르치나?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교과서가 있으면 한 중반 정도 이제 시험 범위가 될 거야 라고요. 이미 예상치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봤는데 이게 10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다 라고 그러면 중간고사 때까지 이게 한 학기 동안 볼 책이라면 중간고사 때까지 대략 5단원까지는 시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략 어떻게 4단원까지는 안정적으로 공부를 다 미리 해두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10일 전쯤, 시험 10일 전쯤에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시험을 냈어 라고 얘기하면 그때 여기 내가 만약에 5단원이 시험 범위가 아니면 아싸 이러고 빼버리는 거고요. 5단원도 시험 범위에 들어갔네? 이러면 5단원도 공부해주고 나머지 4개 단원도 다시 복습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이 정도가 시험 범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두되 그 경계에 있는 부분은 과하게 공부하면 그것도 아까우니까 철저하게 내신용이니까요. 그 경계에 있는 부분 한 단원 정도만 좀 여유를 두고 빼두고 확실히 여기까지는 무조건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야 라는 부분들을요, 별도로 알아서 평소에 공부를 조금 해두고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이건 상식이에요. 시험 범위 나오길 기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얘기 나온 김에요. 그 시험지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보통 열흘 전 혹은 좀 빠르면 2주 전쯤에 시험지를 만들어요. 학교에 따라서는 한 달 전에 만들어요. 이런 학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시험지가 만들어지면 선생님들이 어떤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내가 전교생을 혼자 가르쳐요 라는 이제 주요하지 않은 과목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르친 데서 전부 풀 수 있게끔 내요. 나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시험에 낼 거야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연중에 살짝 얘기하더라도 거기에서 시험이 나오지 아예 얘기 안 한 데서 시험을 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 과목에서. 그러면 이제 주요 과목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 수학 이런 건 시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 선생님이 한 학년을 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적게는 2분에서 많게는 3분 정도가 계시죠? 그럼 이 3분이 같이 시험 문제를 내냐?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무 선생님들한테는 시험 문제를 내는 것도 업무의 연장일 뿐이에요. 그냥 귀찮은데 해야 되는 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예 돌아가면서 하자. 이번엔 선생님이 내세요. 그 다음엔 내가 낼게요. 그 다음엔 내가 낼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업무 분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선생님이 시험을 내면 혼자서 아무도 안 보여줄 거야 이럴까요? 아니에요. 나머지 2 선생님한테 시험지를 이렇게 드리고 혹시 틀린 거 없는지 한번 선생님도 검토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막 검토를 하면서 문제를 다 훑어볼 시간을 주고 다 훑어본 다음에 이제 서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 문제 이제 이 사람이 만들었지만 나도 이거 이렇게 검토했어. 나도 관여했어 라고 이제 흔적을 남기면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받을 땐 그 부분은 또 가려있죠. 어떤 선생님이 냈는지 외부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남아있지만 어쨌든 시험지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내신 분은 어떤 심리? 내가 가르친 데서 분명 다 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은 럭키인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안 낸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 그 사람은 럭키가 아니냐라고 하면 더 럭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딱
보면서 이건 내가 가르쳤으니 됐어. 나 이거 안 가르쳤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네? 이런 긴장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시험지를 보고 난 다음에 노골적으로 야 이거 시험에 나와 알아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은연중에 다 설명을 해줘. 근데 우리 이것 좀 볼까?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시험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은요. 한마디 한마디 놓쳐서는 안 돼요. 왜? 그 안에서 시험 문제가 막 쏟아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학원 선생님 수업 듣고라 학교에서 졸고 있다고요?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험 문제를 냈건 안 냈건요. 그냥 다 수업 중에 나와요. 모든 내용은 다 나와요. 아시겠죠?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게 전혀 상관이 없는 안 나오는 학교 있어요. 어떤 학교들일까요? 명문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뭐 160명 뽑는데 전교 1등이 150명, 전국에서 전교 1등만 150명이 몰려있고 이런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가 가르친 데서 내지 않아요. 가르치는 건 되게 쉽고 편하게 가르치실지 몰라도요. 시험 문제는요. 그냥 경시대회 문제로 내요. 왜?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 전교 1등 하던 애들이에요. 평균을 봤더니 다 100 찍고 있는 친구들만 150명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냥 무조건 어렵게 내야 돼. 왜? 100점 맞던 애들을 30점까지 만들어내야 돼요. 30점부터 되게 막 애들 곡선이 슉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보니까 이제 수업과 전혀 상관없는 걸 가르치게 되고 사실 그런 학교를 가려면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학교 공부와 별개로 그냥 선행을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 씹어먹고 그냥 고3 수준? 그냥 대학교 바로 가도 될 수준까지 만들어낸 친구들만 버틸 수 있는 그런 경쟁이 시작되는 학교들도 있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일반 고등학교를 가서 내가 전교 1등 할 거야 그래서 서울대 갈 거야 라는 전략을 세웠다면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시험 범위는 시험 범위 나오기 전에 이미 엔간한 부분은 얼추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험 공부를 했을 때 뭘 공부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한번 다 떠올려 봅시다. 우선 교과서. 선생님이 교과서로 수업을 하면 선생님처럼 빽빽이 필기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필기 엄청나게 하셔야 되고요.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모두 나와요. 프린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아예 시중 문제집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그래 교과서나 노트도 있구나. 노트, 교과서, 노트, 그리고 프린트물, 그리고 시중 문제집 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요 중에 선생님이 뭐를 쓰냐 혹은 다 쓰냐가 결정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또 추가적인 뭐예요? 자습서 필요할 거고요. 맞죠? 자습서 필요할 거고 특히 필기량이 좀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안 하셔서 부족한 경우에는 자습서 필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기타 등등의 문제집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중간고사, 신학기 중간고사. 선생님이 다 바뀌었어요. 선생님의 성향을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량의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다행히 중간고사는 어때요? 시험 범위가 좀 적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죠. 과목 수도 되게 적고 그래서 과목별로요 쭉 적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래 교과서도 공부해야 되고 프린트도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공부해야 될 어떤 그 목록들을요 한번 쭉 적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거 좀 부족한데 요거는 어떤 문제집을 사서 조금 더 추가해서 보강을 해놔야겠어 라고요. 우선 그 큰 그림을 갖고 계셔야 돼요. 뭐 국어는 자습도 보고 교과서도 보고 프린트도 나 풀어야 되고 노트 필기한 것도 봐야 되고 거기에다가 부교재로 문제집도 봐야 되고 내가 기본적으로 문제집 한 2권은 더 풀고 갈 거야 라고 7개를 생각했으면 그 7개의 목록을 다 적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모든 과목을 다 우선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무엇을 얼만큼 공부할 것인가 되겠습니까? 공부할 거리 목록표
그러면 이거 왜 필요하냐 라고 묻는다면요, 계획을 세울 때 우선 그 표들이 있어야지 빠짐없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학생들이 되게 촘촘하게 공부를 할 것 같지만 선생님은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런데 프린트에서 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났더니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는 거야. 어떡해, 나 프린트 본다고 생각했는데 깜빡이고 그거 안 봤는데 거기에서 시험 되게 많이 넣었어. 나 시험 완전히 망했어.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이 봐요. 왜? 그 친구들은 공부할 거리를 막 너무 많이 쌓아두다 보니까, 막 사방팔방 책을 쌓아두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하다가 이거 꼭 봐야지 라고 챙겨뒀던 걸 미처 못 본 거예요. 있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왜? 너무 피곤하고 그 전날 막 밤새 공부하려니까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그 목록표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 이거 아직 공부 하나도 안 했구나 라고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꼭 목록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고등학교나 좋은 중학교는요, 교무실에 학생들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면 이제 뭐 시험지를 훔쳐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머리 좋은 애들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요, 선생님 때는 이런 선생님들 계셨어요. 문제집을 줘요. 넌 공부 열심히 하니까 이 문제집 줘. 이러면서 선생님도 문제집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주신 문제집 선생님 안 봤어요. 그냥 딴 친구들 줘버렸어요. 네. 왜요? 라고 묻는다면, 선생님은요, 무슨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했냐면, 선생님들이 나를 주지 않고 자기 책상에 꽂아놓은 문제집 목록만 갈 때마다 확인을 해서 기억을 해놓고 사서 공부를 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서점들이 있으면 서점들이요, 선생님들한테 책을 제공을 해요. 왜냐면 혹시 부교재 쓰실 거 있으면 저희 요번 교재 좋으니까 써주고 검토 한번 해주세요 라고요, 공짜로 책을 되게 많이 줘요. 뭐 교사용 책 이런 것도 많이 주고.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받으면 뭘 하겠어요? 올해 나온 책 중에 부교재로 쓸만한 거 있나? 이러면서 뒤적뒤적 뒤적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 너무 괜찮은데? 이런 건 자기 책상에 꽂아 놓는 거고요. 얘네들은 아웃 이런 것들을 이제 남아도니까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 책 줄게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책 받는 학생은 좀 안타깝지만 네, 엉뚱한 책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나의 황금 같은 시간에 그런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는 책들을 공부하느니 나는 차라리 선생님 책꽂이에 꽂혀있는 그 책들 사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머리 좋은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여기까지 신경 쓰고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은 고등학교는 애들이 다 그 머리가 있다 보니까 안 되겠어 쟤네 이러면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학생들을. 아셨죠? 좋은 팁 하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교재를 추가적으로 살 때는 그 과목 선생님들 책꽂이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 보십시오. 해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 또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어쩌라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